왜 죽은 고래가 위험할까요? 고래는 정말이지 매혹적인 동물이죠.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고래의 엄청난 크기예요. 흰 긴수염 고래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이자 지구에서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래의 크기 덕분에 여러분은 걸어서 흰 긴수염 고래의 동맥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래의 혀는 성장한 코끼리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해변에 고래가 떠내려오면 구경꾼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가까이에서 이 거대한 동물을 구경하는 드문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죽은 고래 근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을까요? 오늘 죽은 고래 주변에 있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니 알람을 설정해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고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죽은 고래의 위험한 점은 터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1초의 짧은 순간 내에 시속 72km가 넘는 속도로 수톤에 이르는 고래 내장이 터져나와 최대 15m의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48m가 넘는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즉, 무고한 구경꾼들은 역겹고 불쾌한 냄새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대한 크기의 무거운 내장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 있죠. 누군가가 고래 사체 위에 뛰어오르거나 사체를 찌르기로 결심한다면 이 위험은 10배 더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변에 떠내려온 고래에 올라간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었죠. 그렇다면 고래 사체는 왜 폭발할까요? 고래가 죽은 후 고래의 내부는 썩기 시작하고 매우 폭발성이 높은 가스인 메탄이 부산물로 배출됩니다. 이 가스는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공기 주머니에 축적됩니다. 하지만 부패 중에 고래 몸에 축적되는 가스는 메탄만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가스도 방출되고 메탄보다도 악취가 심하죠. 분해되는 동안 사체의 다른 조직들은 이산화탄소 등 다른 가스를 방출하면서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부패 과정에서 조직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내장을 액화시킬 뿐 아니라 정말 심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분해와 부패는 함께 발생하고 그 결과 사체는 내부에 축적된 가스로 거대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고래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래의 극도로 단단한 피부 아래는 해양동물의 피하 지방층을 뜻하는 블러버가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보면 왜 내부에 형성된 가스가 배출되기 어려운지 명확해지죠. 하지만 분수공, 항문 또는 다른 출구가 있다고요? 그게 말이죠. 특히 거대하거나 많이 부풀어 오른 고래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모든 출구가 닫혀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곧 폭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져요. 즉, 해변으로 떠내려온 고래 부패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 생명체가 폭발하거나 가스가 배출구를 찾아 나오면서 부푼 사체가 줄어드는 두 경우입니다. 불행히도 어떤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은 고래는 경고 없이 금세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매우 비슷하죠. 사실 이 부패 과정은 모든 죽은 생물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고래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은 단지 고래의 거대한 크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피부가 두껍고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체내에 많은 압력과 가스가 축적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 당국이 해변에 떠내려온 고래 사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송 방법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고래 부근의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이 사라지고 안전하게 사체의 내부 압력을 낮출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훨씬 더 위험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된 절차와 통제에서도 일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로 너무 깊게 자르면 내장된 가스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풀어 오른 고래 내부의 압력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몇몇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04년 대만의 연구원들은 고래를 해부해 연구하려고 국립성공대학으로 60톤에 달하는 항유고래 사체를 트럭으로 운반했습니다. 불행히도 고래는 이동 중에 터져버렸고 지나가는 행인, 차량, 집과 상점에 내장과 피를 뿌리게 되었죠. 고래를 발견했다! 라고 외치기엔 무서운 장면이죠. 하지만 지금껏 가장 극적이면서도 무서운 고래 폭발은 1970년 오레곤주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향유고래가 플로렌스 해안가로 밀려왔고 곧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지방 당국은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마침내 당국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고래를 작은 조각으로 폭파시켜 바다 생물, 개, 새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관계자들은 반 톤의 다이너마이트를 고래 사체 아래 설치했어요. 폭발물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한 참전용사가 너무 많은 양이라고 경고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약 70명의 구경꾼들은 4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고 폭발물을 터뜨렸죠.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해변을 뒤흔들었어요. 썩어가는 살과 내장들이 공중으로 날아와 공포에 질린 군중들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심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근처에 주차된 대부분의 차들은 고래의 살 파편들로 부서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 폴 린만이 나중에 이 장면에 대해 회상하기를 차 한 대가 커피 테이블만한 크기의 살 덩어리에 눌려서 납작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죠. 고래 사체가 약 244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진정된 후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폭발된 조각들의 크기가 동물들이 먹기에 여전히 너무 컸던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폭발 후에는 거대한 사체 조각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이 난장판을 다시 해결해야 했고 난장판의 규모는 더욱 커진 셈이었죠. 고래가 바다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특이한 건 없어요. 사체는 결국 해저로 가라앉습니다. 포식자들이 분해하기에는 너무 거대해서 사체는 보통 완전한 형태로 바닥에 도착합니다. 고래의 크기가 거대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식량 자원 주변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배를 채우는 동물은 심해상어, 먹장어, 그리고 다른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사체를 조각내서 부드러운 조직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뼈를 먹는 벌레인 오세닥스, 무코플로리스와 같은 생면들이 뼈대를 분해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과정은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서 인근의 많은 생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즉, 사후의 고래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태학적으로 중요하죠. 지금까지 죽은 고래나 살아있는 고래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고래에 대한 다른 멋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의 마지막을 확인할 만큼 강인한 내면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도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